봐라. 오늘부터 이 20억짜리 군꾸는 우리 거다. 우리 거. 어머니, 그래도 서아는 그냥 잊어버려. 이제 괴는 끝났어. 파티는 끝났어. 환영해. 나의 지옥에 온 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서해안 고속도로는 마치 거대한 이무기가 분노하여 꿈틀대는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의 행렬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아는 값비싼 수입 세단의 조수석에 앉아 굳게 닫힌 차창 너머로 거북이 걸음을 하는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기이할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 박지훈의 옆모습을 힐끗 훔쳐보았다. 그는 무언가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듯 가끔씩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가죽 운전대를 툭툭 두드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서아는 불길한 예감의 편린을 읽었다. 지훈 씨, 서아가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계속 운전해서 피곤할 텐데 다음 휴게소 나오면 잠시 쉬었다 가요. 그때부턴 제가 운전대를 잡을게요. 그녀의 배려 섞인 말에 지훈은 마치 가면을 쓴 배우처럼 그녀를 흘낏 보더니 누구라도 알아채기 힘든 희미한 냉소가 어린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아니, 괜찮아.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그 부자연스러움이 서아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뒷좌석에서는 시어머니 오미숙과 시누이 박지혜네 가족이 시장 바닥처럼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 셋이 비좁은 공간에서 쉴 새 없이 장난치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은 편두통을 유발할 지경이었다. 서아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것은 명목상 가족 여행이었지만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그녀의 의견이 반영된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사흘 전 지훈은 느닷없이 온 가족을 이끌고 송도로 휴가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목적지조차 시어머니 오미숙이 일방적으로 정한 곳이었다. 그곳은 바로 서아의 부모님이 그녀의 결혼 선물로 마련해 주신 송도 국제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오션뷰 펜트하우스였다. 그 집을 떠올리자 서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부모님이 외동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 마련해준 결혼 선물이었다. 인천 송도에서도 가장 비싼 주상복합 단지인 더샵 퍼스트월드의 최고층에 위치한 그 집은 이미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시어머니 오미숙은 우연히 그 집에 한번 와본 이후로 노골적으로 그곳에 들어와 살고 싶다는 속내를 수시로 내비치곤 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떠올리자 서아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예, 새아가. 오미숙이 뒷좌석에서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따 휴게소 들르면 우리 강아지 마실 물 좀 사오너라. 아무거나 사오지 말고 저기 프랑스에서 온 비싼 생수로 사와. 우리 귀한 손주 녀석은 그것만 마시거든. 그 귀한 손주는 시누이의 아들로 온 가족이 오냐오냐 하며 떠받들며 키워 아나무인의 극치를 달리는 아이였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그때 지훈이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다. 사야 할 게 많을 텐데 너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그 말에 서아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지훈이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비 오는 날의 햇살처럼 이질적이고 불길했다. 30분 후 차는 마침내 휴게소로 진입했다. 연휴의 절정답게 주차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빈자리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지훈은 한참을 빙빙 돌다가 겨우 휴게소 건물 뒤편
인적이 드문 외진 구석에서 주차 공간을 찾아냈다. 자, 가자. 지우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서한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편의점을 향해 걸었다. 막 편의점 자동문 앞에 들어서려는 순간 지훈이 갑자기 주머니를 더듬는 신용을 하며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런. 서한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주차했던 곳으로 걸어갔지만 그곳에는 텅 빈 공간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차가 사라졌다.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이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낮의 태양은 아스팔트 위에서 불을 뿜듯 뜨거웠지만 서한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북적이는 휴게소 한가운데 홀로 서서 그녀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졌다. 지훈의 갑작스러운 친절, 일부러 찾은 듯한 외진 주차 공간, 그리고 자리를 피하기 위한 어설픈 핑계까지 모든 것이 미리 짜인 각본이었다. 서한은 심호흡을 했다. 이상할 정도로 그녀는 침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울부짖는 대신 그녀는 휴게소 쉼터의 돌 의자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지훈은 그녀의 집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꾸러미에는 펜트하우스 현관문 열쇠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출입카드와 지하주차장 차고 리모컨까지 모두 달려 있었다. 지난주 그는 예비 열쇠를 만들어야 한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그 열쇠 꾸러미를 가져갔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예비 열쇠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집을 통째로 훔치기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서아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댁 식구들의 검은 속내를 눈치채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어설프고 유치한 수법을 쓸 줄은 몰랐을 뿐이다. 서아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특별한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열었다. 곧이어 화면에는 최고급 송도 펜트하우스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감시 영상이 나타났다. 바로 그녀의 집이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차량 세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훈의 검은색 7인승 SUV가 앞장섰고 그 뒤로 시누이 가족의 흰색 세단과 시어머니가 자주 몰던 픽업 트럭이 줄지어 따랐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서아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조작해 집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제어하는 다른 화면을 열었다. 그녀는 가볍게 경보대기 모드 활성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즉시 시스템 활성화 신호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떴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위에 놓인 쇼핑백 4개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들이 감히 누릴 자격이 없는 물건들이었다. 휴게소 입구로 걸어나간 서아는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다. 기사님,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C동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속도로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동안 서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막 지훈과 결혼했고 부모님은 외동딸을 위해 그 송도 펜트하우스를 결혼 선물로 사주셨다. 지훈의 가족은 처음 그 집을 보자마자 마치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지만 서아는 여기는 휴양용 주택이라 어르신이 오래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거절했다. 그 후로도 지훈은 시누이 가족에게 잠시 집을 빌려주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집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보루였다. 한 달 전 서아는 우연히 지훈이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했다. 작은 단서를 따라 추적한 결과 그녀는 남편의 오랜 외도 사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불분명한 거액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 모든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도 묵인해 주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한통속이었다. 그 순간 서아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을 준비했다. 설마 지훈의 가족이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이렇게 조급하게 재산 강탈극을 꾸밀 줄은 몰랐다. 다행히 그녀는 미리 대비해 두었다. 석 달 전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핑계로 서하는 거액을 들여 최첨단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 시스템에는 고화질 감시 카메라와 스마트 경보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출입문 잠금 장치와 전기, 수도, 가스까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지훈은 돈 쓸 데가 그렇게도 없냐며 그녀를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노후 준비나 하지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한다고 핀잔을 줬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야말로 그녀 인생의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 아가씨, 휴가 가시는 길인가 봐요. 연유라 송도에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지훈의 가족은 처음 그 집을 보자마자 마치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지만 서아는 여기는 휴양용 주택이라 어르신이 오래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거절했다. 그 후로도 지훈은 시누이 가족에게 잠시 집을 빌려주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집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보루였다. 한 달 전 서아는 우연히 지훈이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했다. 작은 단서를 따라 추적한 결과 그녀는 남편의 오랜 외도 사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불분명한 거액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 모든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도 묵인해 주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한통속이었다. 그 순간 서아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을 준비했다. 설마 지훈의 가족이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이렇게 조급하게 재산 강탈극을 꾸밀 줄은 몰랐다. 다행히 그녀는 미리 대비해 두었다. 석 달 전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핑계로 서하는 거액을 들여 최첨단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 시스템에는 고화질 감시 카메라와 스마트 경보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출입문 잠금 장치와 전기, 수도, 가스까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지훈은 돈 쓸 데가 그렇게도 없냐며 그녀를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노후 준비나 하지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한다고 핀잔을 줬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야말로 그녀 인생의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 아가씨, 휴가 가시는 길인가 봐요. 연유라 송도에 사람 엄청 많을 텐데.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다. 서아는 생각에서 깨어나 열게 웃었다. 아니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퍼스트월드에 집이 있으세요? 거긴 진짜 부자들만 사는 동네인데. 기사는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서한은 그저 웃기만 했다. 그녀는 평소에 과시하는 것을 싫어해 늘 소박하게 입고 다녔다. 그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촌스럽고 그 좋은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뒤에서 비웃었고, 심지어 체면 좀 세우게 집 명의를 지훈이 앞으로 바꾸라고 여러 번 제안하기도 했다. 2시간 후 택시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서한은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웅장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그녀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특유의 짭짤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경비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가족분들은 1시간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서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수고 많으세요. 그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맞은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집이 있는 동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마침내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아야, 미안해. 아까 휴게소에서 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휴대폰도 신호가 안 터지고. 난 네가 먼저 다른 차 타고 간 줄 알았지. 도착했어? 어설픈 거짓말에 서한은 냉소하며 답장하지 않았다. 몇 분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한은 벨소리가 몇 번 울리게 내버려 둔 뒤 일부러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았다. 오빠, 다들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어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훈의 가식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우리 다 도착했어. 휴게소에서 널 못 찾아서 다른 차 타고 먼저 온 줄 알았지. 얼른 와. 다들 너 기다리고 있어. 연기 참 못하네. 서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연기에 어울려 주었다. 네, 금방 갈게요. 다들 집에 들어가셨어요? 물론이지. 네가 나한테 열쇠 줬잖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쭐함과 거만함이 묻어났다. 빨리 와. 어머니랑 누나가 기다리셔. 전화를 끊자 서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여유롭게 커피를 다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아파트 단지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경비원이 다시 그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아까 집에 안 올라가셨습니까? 네, 잠깐 산책 좀 했어요. 서아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집에 손님이 많아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경비원은 그 말의 숨은 뜻을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뭐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호출하십시오. 서아는 감사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자신의 동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숫자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짐 정리를 지시하는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시누이 아들의 요란한 발소리, 지훈과 매형 김태준이 호탕하게 웃는 소리. 그들은 정말로 이곳을 자신들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서아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먼저 휴대폰을 열어 모든 감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대기 상태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비상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순간 집안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그녀의 휴대폰에는 경보 활성화, 침입 경고 발송 완료 라는 알림이 떴다. 경고는 아파트 관리실과 보안업체에도 자동으로 전송되었다. 서아는 문 밖에서 아내의 대혼란을 들었다.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부짖음, 어른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 이리저리 허둥대며 뛰어다니는 발소리.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진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경보음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공포에 찬 비명과 뒤섞여 계속해서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들었다. 서한은 시어머니 오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박지훈, 당장 저 망할 것 좀 꺼, 귀가 찢어지겠네. 몇 초 후 그녀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박지훈이었다. 서한은 벨이 대여섯 번 울리도록 내버려둔 뒤 일부러 당황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왜 집에서 경보가 울려요? 수화기 너머는 아수라장이었고 지훈의 목소리는 분명한 공황 상태였다. 너 지금 어디야? 이 빌어먹을 경보 어떻게 끄는 거냐고. 저 1층 로비예요. 금방 올라갈게요. 서한은 태연하게 말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몇 번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하여 원격으로 경보를 껐다. 순식간에 귀를 찢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멎고 집 안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미처 그치지 못한 아이들의 흐느낌만이 정적을 채웠다. 서한은 5분을 더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열쇠로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현관에는 크고 작은 여행 가방과 온갖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최고급 이탈리아제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고 있었다. 시누이 박지혜는 울음을 터뜨린 아들을 끌어안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훈과 매형 김태주는 경보장치 아래에서 무언가를 가리키며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아이 셋은 구석에 웅크리고 안작업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서아야, 이제야 왔구나. 지훈이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달려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 망할 놈의 보안 시스템이 뭔지 갑자기 울려서 사람 잡는 줄 알았네. 서한은 천천히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며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훈은 순간 멈칫하더니 즉시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보였다. 네, 네가 나한테 열쇠 줬잖아. 휴게소에서 잠깐 맡아달라고 했지. 온 가족을 이끌고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한 가족끼리 무슨 무단 침입이야? 우리는 네가 먼저 와 있는 줄 알았지. 시누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옳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이 경보 시스템은 대체 왜 이래요? 그냥 떼어버려요. 사람 잡겠네, 정말. 서한은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곧장 거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원래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던 거실에 머물렀다. 이제 페르시안 카펫은 흙 묻은 발자국으로 가득했고 대리석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가 아끼며 수집한 예술품 장식들은 제멋대로 자리가 옮겨져 있었다. 심지어 베란다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양말 몇 켤레가 널려 있었다. 누가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라고 했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에 시끄럽던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훈이 황급히 중재에 나섰다. 서아야, 그러지 마. 어머니랑 누나가 그냥 좀 정리해 주려고 한 거야. 정리요? 서아는 장식장으로 다가가 자리가 옮겨진 크리스털 공예품 하나를 가리켰다. 이거 누가 만졌어요? 10살배기 조카가 소심하게 손을 들었다. 제가 그냥 한번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했다고요? 서아는 유리 장식장 문을 열고 공예품 바닥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이것은 2천만 원이 넘는 한정판 작품으로 반드시 특수장갑을 끼고 만져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위에는 작은 손의 지문이 가득했다. 신우이가 즉시 딸을 감쌌다. 아니, 애가 호기심에 한번 만져본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서아가 신우이를 돌아보았다. 형님, 이걸 망가뜨리면 가치대로 변상해야죠.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아, 너 지금 그 태도가 그게 뭐니? 우리 아들 내 식구들이 내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어? 깨진 유리 조각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 손님이요. 서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님이 초대도 없이 오나요? 손님이 주인 집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나요? 손님이 이삿짐을 전부 싸들고 남의 집에 오나요? 그녀의 시선이 현관 구석에 쌓인 짐더미에 닿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황급히 해명했다. 서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 댁이랑 누나네가 요즘 수리 중이라 잠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참에 여기 와서 휴가도 보내고 겸사겸사 며칠 지내면 어떨까 해서. 서아가 말을 잘랐다. 이삿짐을 전부 싸들고 와서 휴가를 보내신다고요? 그녀는 열려있는 여행 가방 하나로 다가가 발끝으로 뚜껑을 살짝 밀었다. 가방 안에는 사계절 옷과 온갖 생활용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단기 여행객의 짐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실은 어색한 침묵에 잠겼다. 마침내 그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다. 됐다. 말이 이 지경까지 나왔으니 나도 더는 돌려 말하지 않겠다. 그녀는 이 집의 어른인 양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서아야, 이 집이 이렇게나 넓은데 너희 부부 둘이서만 사는 건 너무 큰 낭비 아니냐? 마침 내 시누이네도 집수리 중이고 우리 낡은 집도 상태가 영 안 좋으니 다 같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얼마나 좋아. 생활비도 아끼고, 서아는 그 말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래서 다들 제 집을 차지하기로 마음대로 결정하셨다는 거군요. 차지라니, 말이 왜 그래?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너도 박씨 집안 사람이야. 내 것도 당연히 우리 박씨 집안 거지. 이 좋은 집 비워두느니 다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지훈이 서둘러 거들었다. 맞아, 서아야.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우리 식구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서아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훈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다. 그야, 가족 화목을 위해서지. 가족 화목을 위해서. 서아의 목소리가 바닥까지 낮아졌다. 그래서 저를 휴게소에 일부러 버려두고 제 집을 차지하러 이렇게 다 같이 달려오셨군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길을 잃은 거잖아. 추석 연휴, 인파로 가득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아가 또박또박 말했다. 저 혼자 버려두고 온 가족과 이삿짐을 싣고 300km를 달려 제 집에 와서는 이게 오해라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우리 지훈이 걔도 다 너 좋으라고 그런 거지. 요즘 네가 일 때문에 피곤해 보여서 좀 더 편히 쉬게 해주려고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래. 서아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안방으로 향했다. 역시나 그녀의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여러 벌의 옷이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지훈과 시어머니의 옷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다른 손님방들을 확인했다. 두 개의 손님방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였다. 시누이 가족의 짐이 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서재문 앞에 섰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서재 열쇠는 어디 있죠?
그녀가 돌아와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은 우물쭈물했다. 아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실 거야.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잠갔다. 거기 귀한 물건들 뿐이라. 애들이 들어가서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짐 정리 다 끝나면 열어줄게. 서한은 자신의 열쇠 꾸러미에서 서재 열쇠를 꺼내 망설임 없이 바로 문을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재는 명백히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의 서류 캐비닛은 강제로 열려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책상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누가 제 서재에 들어왔죠?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해명했다. 아마 애들이 호기심에 자물쇠까지 따고 들어온다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무섭게 낮아졌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시어머니가 즉시 소리쳤다. 범죄? 자기 집에서 좀 둘러보는 게 무슨 범죄야. 서아야, 내가 한마디 하는데 얻어맞을 말에 채찍질하지 마라. 우리 박씨 집안이 널 며느리로 들인 게 내 복인 줄 알아. 잘난 척 좀 그만해. 서아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박씨 집안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보았다. 지금 당장 모든 짐을 챙겨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죽음 같은 침묵이 흐른 뒤 대혼란이 폭발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발악했다. 네가 감히 날 쫓아내? 내가 네 시어머니야. 이 불효막심한 것. 시누이도 소리쳤다. 옳게. 미쳤어요? 이 시간에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고요? 지훈이 황급히 매달렸다. 서아야, 제발 이러지 마. 이렇게 늦었는데 어머니랑 누나더러 어디로 가시라고 그래? 서아는 무표정했다. 그건 그분들 사정이죠.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해봐. 어디 한번 경찰 불러서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게 하자고. 누가 망신인지 한번 보자. 서아는 시어머니의 돌진을 가볍게 피하며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주거 무단 침입, 절도 미수, 재물 손괴. 이 죄목들이면 다들 경찰서에서 며칠은 묵으실 수 있겠네요. 지훈이 그녀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서아야, 제발 진정해. 우리 좋게 이야기로 풀면 안 될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즉시 입을 다물고 긴장하며 문 쪽을 쳐다보았다. 서아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손님까지 초대하셨어요? 지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야. 난 아무도. 초인종이 다시 더 다급하게 울렸다. 서아가 문을 열자 아파트 단지 경비원 2명이 서 있었다. 사모님, 이웃 주민에게서 여기서 큰 다툼 소리와 경보음이 들린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경비원은 집안의 광경과 산더미 같은 짐더미를 보고는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시어머니는 즉시 피해자 연기를 시작하며 통곡했다. 아이고, 경비 아저씨들 잘 오셨어요.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 해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경비원이 경험이 많은 듯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윤서아 사모님, 저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서아는 역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지금은 괜찮아요. 그저 돌아가셔야 할 손님 몇 분이 계셔서요. 지훈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집안의 작은 다툼이었는데 다 해결됐습니다. 경비원은 서아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서야 물러갔다.
문이 닫힌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기묘하고 어색해졌다. 박씨 집안 식구들의 얼굴에 아직 가시지 않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서아는 갑자기 결심을 바꿨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예상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왕 다들 오셨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세요. 박씨 집안 식구들은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아가 덧붙였다. 단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그녀는 거실의 짐더미를 가리켰다. 모든 짐은 절대 풀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작은 거실과 공용 화장실만 사용하실 수 있고 안방, 서재, 그리고 2개의 손님방은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주방은 사용하셔도 되지만 사용 후에는 원래대로 깨끗하게 치워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집에 어떤 물건이든 옮기려면 반드시 제 허락을 받아야 해요.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모두 떠나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베푸는 마지막 배려예요. 시어머니가 막 반박하려 하자 지훈이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알았어,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들을 머물게 한 것은 결코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한 계략이었다.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으니 덫에 걸려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서아는 옷장 안의 비밀 금고를 열어 중요한 서류들과 다른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 나서 안방에 교묘하게 숨겨진 몇 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바깥 거실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박씨 집안 식구들이 그녀가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쟤도 저렇게 입만 살아있는 거야. 내일 아침이면 또 고분고분해질걸. 신우이가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그냥 버티고 안 나가면 제가 뭘 어쩌겠어요? 지우는 조금 걱정스러운 듯 했다. 어머니, 그래도 서아가 진짜 화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화나? 걔가 감히 뭘 어쩌겠어. 이혼이라도 하겠대? 걔도 이제 30인데. 이혼하면 누가 데려간다고? 게다가 이혼해봤자 걔가 얼마나 받겠어. 이 집은 혼전 재산인데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면 끝이야. 서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보안 시스템에 연결하고 조용히 몇 가지 설정을 변경했다. 그러고 나서 주소록에 최수연 변호사님으로 저장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줄기가 지친 몸을 적셨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냉기는 씻어낼 수 없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극이었다니. 박씨 집안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가족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재산과 집안 배경만을 노렸던 것이다. 다행히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예전의 윤서아가 아니었다. 샤워를 마친 서아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거실의 모든 동태를 엿듣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안방문 앞에서 멈추는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돌려보려다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떠났다. 그리고 잠시 후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서재 열쇠를 훔친 것이다.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일부러 서재에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남겨두었다. 거기에는 집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평가한 가짜 감정 평가 보고서와 중요해 보이는 몇몇 법률 서류 뭉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박 씨 집안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으며 열심히 조사하게 내버려 두자. 그들이 보는 것은 모두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일 뿐이니 새벽 3시 서하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보니 지훈이 서재에서 그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로 돌아왔다. 진정한 잠에 빠져들기 전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을수록 이혼 소송은 더 유리해질 것이다 였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부엌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이제 막 6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간단히 씻고 안방에서 나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식탁에는 마치 호텔 조식 뷔페처럼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모두 그녀의 주방에 있던 최고급 식재료들이었다. 서아야, 일어났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살갑게 굴었다. 얼른 와서 아침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만들었어. 서아는 식탁을 힐끗 보았다. 캐비어, 수입 스테이크, 트러플 오믈렛. 그녀가 아껴두었던 귀한 식재료들이 거의 다 사용된 상태였다. 입맛 없어요. 그녀는 무미건조하게 말하며 스스로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때 지훈도 거실에서 나오며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서아야, 잘 잤어?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다들 언제 가실 건가요? 분위기가 즉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뒤집개를 내던졌다. 윤서아, 너 양심도 없니? 우리가 아침 내내 널 위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런 태도를 보여?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고 제 물건에 손대라고 한 적도 없어요. 서아가 식탁을 가리켰다. 이 식재료들 전부 해외에서 항공으로 직접 공수한 것들이에요. 총 가치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대로 변상해 주세요. 시누이가 소리쳤다. 150만 원. 날강도 아니에요. 옳게?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원수보다 더한 며느리를 들였을까. 서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다. 캐비어 60만 원, 트러플 25만 원, 와규 40만 원. 그 외 향신료와 부재료들 합쳐서 총 152만 5천 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좌 이체로 하시겠어요? 지훈이 황급히 중재했다. 서아야, 제발 그러지 마. 한 식구끼리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절도 행위예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가 온단 말인가. 서아는 현관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진짜 연극은 드디어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박 씨 집안 식구들을 향해 말했다. 손님이 오신 것 같네요.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박 씨 집안 식구들의 의아한 시선 아래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뒤에 선 시댁 식구들은 그들의 달콤한 꿈이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서아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다. 등 뒤로 꽂히는 박 씨 집안의 의심 어린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문이 열리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 1명이 서 있었다. 윤서아 씨 맞으십니까? 앞장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물었다. 저희는 관할 지구대 소속입니다. 아파트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이곳에 무단 침입이 있었다는 자동 경보 신호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집안은 즉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 오미숙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앞으로 뛰쳐나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경찰관님들, 오해입니다. 오해, 저희 다 한 가족이에요.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서아를 바라보았다. 윤서아 씨, 이분들이 가족분들 맞습니까? 서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분은 제 남편 박지훈 씨고 나머지는 그분의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제 집에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명백히 무단으로 들어온 겁니다. 거짓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분명히 네가 우리더러 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경찰관이 지훈을 향해 물었다. 선생님,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셨습니까?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우물쭈물 말했다. 저희는 부부 사이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합니까? 그때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나서며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이 세대는 윤서아 씨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어젯밤과 오늘 아침 여러 차례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떼를 쓰기 시작했다. 무슨 단독 명의야? 내 아들 목도 절반은 있어. 부부 공동 재산 몰라요? 관리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가 보관 중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윤서아 씨의 혼전 재산으로 법적으로 고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경보음이 다시 갑자기 울려 퍼졌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거실의 보안 제어판이 붉은 빛을 격렬하게 깜빡였다. 아이들은 즉시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서아가 휴대폰을 조작해 경보를 끄며 설명했다. 시스템이 제한 구역에 대한 침입 시도를 감지했습니다. 제 서재문이 어젯밤에 파손되었고 오늘 아침에는 누군가 안방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심결에 지훈과 신우이에게로 향했다. 신우이 박지혜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서재에서 훔친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눈썰미 좋은 젊은 경찰관이 그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실례지만 손에 들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신우이가 황급히 열쇠 꾸러미를 등 뒤로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의 서슬퍼런 시선 아래 신우이는 마지못해 열쇠 꾸러미를 내놓았다. 관리소장은 그것이 서재와 안방의 특수보안 열쇠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윤서아 씨, 이 열쇠들을 이분들에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 서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모든 방을 잠갔습니다. 저들이 이 열쇠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훈이 황급히 변명했다. 그건 예전에 네가 나한테 줬던 예비 열쇠야. 저는 서재와 안방의 예비 열쇠를 그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서아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원하시면 열쇠 제작 기록이라도 떼어볼까요? 이 열쇠 꾸러미에는 특수칩이 내장되어 있어 복제할 때마다 기록이 남거든요. 지훈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경찰관은 사건을 기록한 뒤 모두에게 말했다.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모두 거실에 앉아주시죠. 경찰의 지시에 따라 박 씨 집안 식구들은 마지못해 거실에 모였다. 아이들은 신우이가 잠시 돌보는 것으로 하고 한쪽 구석으로 보내졌다. 경찰은 한 명씩 묻기 시작했다. 언제,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습니까? 누가 들어오게 해줬습니까? 왜 집주인은 초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까? 왜 자물쇠를 부수고 제한구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박 씨 집안 식구들은 앞뒤가 맞지 않게 횡설수설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초대했다고 우기고
지우는 우리가 열쇠가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매형은 그냥 가족 모임이라고 둘러댔고 신우이는 집이 너무 넓어서 새언니 대신 집 좀 봐주러 왔다고 했다. 경찰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한 분씩 말씀하시고 초대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박 씨 집안은 즉시 침묵에 잠겼다. 그때 관리소장이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통화를 마친 그는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관님, 저희 관제실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분들은 어젯밤 7시 23분에 차 3대에 많은 짐을 싣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반면 윤서아 씨는 밤 9시 15분에 택시를 타고 혼자 오셨습니다. 경찰관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박지훈 씨 부인이 초대했다고 하셨는데 왜 300km 떨어진 휴게소에 부인을 혼자 버려두고 오셨습니까? 지훈은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는데 경찰관은 그녀의 연기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님,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즉시 잦아들었다. 그때 서아가 입을 열었다. 경찰관님, 저는 이들에게 주거 무단 침입, 재물 손괴, 그리고 절도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무슨 절도?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너 지금 날 무고하는 거야? 서아는 곧장 서재로 향했고 경찰과 관리소장이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강제로 열린 서류 캐비닛과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가리켰다. 여기에는 제 중요한 서류들과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문을 잠글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백히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장의 빈 공간 하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원래 500만 원 상당의 한정판 청동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경찰관이 진지하게 물었다. 물건이 없어진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매 영수증과 감정 증명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와 박 씨 집안 식구들과 마주섰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지품과 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씨 집안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근거로 우리를 수색해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고작 동상 하나가 그렇게 비쌀 리가 없잖아.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제 수색의 위협 아래 박 씨 집안은 마지못해 모든 짐을 열었다. 그리고 신우이의 여행 가방 비밀칸에서 경찰은 그 청동 조각상을 발견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제가 주운 거예요. 맞아요. 서재 바닥에서 주웠어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 조각상은 원래 책장 가장 높은 칸 방진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절로 바닥에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경찰관은 모든 것을 기록한 뒤 박 씨 집안 식구들에게 말했다. 현재 증거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주거무단 침입 및 절도 혐의가 있습니다. 모두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조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서아의 팔을 붙잡았다. 서아야, 네가 한마디만 해줘. 우리 한 가족이잖아. 왜 경찰서까지 가야 해? 지훈도 애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오해야. 어서 경찰관님께 설명 좀 해줘. 서아는 그들을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경찰이 모두를 데리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경찰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아 간단히 몇 마디 나눈 뒤 경찰에게 말했다. 제 변호사님이 곧 오고 계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형사고소는 보류하고 가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조언하시네요. 경찰관은 조금 놀랐다. 확실하십니까? 저희가 가진 증거로는 충분히 입건이 가능합니다. 서한은 괴롭지만 관용을 베푸는 척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박 씨 집안은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시어머니는 심지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아의 다음 말은 그들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다만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첫째, 모두 즉시 제 집에서 나가고 제 허락 없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손해와 사용한 물품에 대해 배상하십시오. 총액은 약 250만 원입니다. 셋째, 오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하십시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민사 합의 방안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 씨 집안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경찰의 시선 아래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경찰관이 조서에 기록했다. 그럼 즉시 개인 짐을 챙겨 떠나십시오. 윤서아 씨는 손해 내역을 정리해서 배상 목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1시간 후 경찰의 감독 아래 박 씨 집안은 잿빛 얼굴로 짐을 끌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다. 주위 이웃들은 모두 창문 뒤에서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나가며 서아에게 말을 걸려 했다. 서아야 나.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현관 모니터를 통해 서아는 박 씨 집안이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지훈의 등을 주먹으로 치며 아내 하나 관리 못한다고 책망했다. 신우이와 그 남편은 배상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치지 않고 울었다. 서아는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다. 모두가 떠난 후 서아는 쉬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모든 문 잠금 장치를 교체했고 동시에 청소업체를 불러 대청소와 소독을 의뢰했다.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여러 보안 시스템에 연결하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모든 감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여러 대의 숨겨진 카메라가 집안에서 박 씨 집안이 나눈 모든 대화와 행동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그 중에는 이 집을 영구히 차지할 계획, 서아를 어떻게 길들일지에 대한 논의, 심지어 지훈과 시어머니의 대화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쟤 돌아오면 자기가 뭘 결정 못해. 몇 마디 겁주면 고분고분해질 거야. 집문서는 찾았냐? 빨리 명예 이전해야지.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 가족 일에 경찰은 개입 안 해. 서아는 이 영상들을 신중하게 백업하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이 증거들은 다가올 이혼 소송에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늦은 오후 서아는 지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벨이 한참 울리도록 내버려둔 뒤에야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우리 지금 갈 곳이 없어. 호텔마다 방이 꽉 찼어. 혹시. 서아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애들도 지쳤단 말이야. 그건 당신들 문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3일 안에 배상금 전액 지불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밤이 내리자 서아는 넓은 거실에 홀로 섰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멀리서 희미한 파도 소리를 실어왔다. 송도 펜트하우스는
마침내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박씨 집안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이 기름진 먹잇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하늘과 땅에 그물을 쳐놓았다. 서아는 서재의 금고로 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다. 맨 위에는 이혼 소장 초안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지훈이 수년간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종이들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내일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박씨 집안은 오늘의 연극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동이 트자마자 그녀는 서재에 앉아 모든 증거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다.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다. 감시 모니터를 통해 보니 금태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중년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이혼 전문 변호사 최수연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는 집으로 들어와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류는 다 준비되셨습니까? 윤서아 씨.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여기 전부 있습니다. 어젯밤 감시 영상은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USB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들을 훑어보며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습니다. 박지훈 씨의 외도 증거는 완벽하고 송금 기록도 명확합니다. 어제 무단 침입 사건까지 더하면 그녀가 안경을 고쳤었다. 이 소송 우리가 확실히 이깁니다. 서아가 침착하게 물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수를 쳐야죠. 최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오늘 바로 법원에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박씨 집안이 서명한 배상 각서를 집어들었다. 이것부터 강제 집행을 요구할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최 변호사는 그녀에게 전화를 받고 녹음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아야. 지훈의 목소리는 잠을 설친 듯 쉬어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어젯밤에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어느 병원, 몇 호실이죠? 서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 광안리 병원인데. 하지만 오지 마. 어머니가 너 보면 더 화내실 거야. 걱정 마세요. 안 갈 거니까. 서아가 냉소했다. 그저 당신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의 기운찬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가 쟤는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했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어. 서아는 즉시 전화를 끊고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별일 아닌 것 같네요.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제 저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창가로 다가가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과 매형 김태준이었다. 감시 모니터를 통해 보니 둘 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옷차림도 헝클어져 있었다.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최 변호사가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신호했다.
마침 잘 됐네요. 이 서류들을 직접 전달해 주죠. 서아가 문을 열자 상대방이 입을 떼기도 전에 단호하게 말했다.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에게 하세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집 안으로 몸을 돌렸다. 지훈과 김태준은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잠시 망설인 뒤 안으로 들어왔다. 최 변호사가 서재에서 나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다. 두 분 앉으시죠. 저는 윤서아 씨의 법률 대리인 최수연 변호사입니다. 지훈은 그녀를 무시하려 했다. 서아야, 우리 집안일에 왜 남을 끌어들여? 최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이제부터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 해주십시오. 그녀는 서류 두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 사본입니다.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 서아야, 너 미쳤어? 김태준도 당황했다. 아니,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얘기해요.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재수씨? 최 변호사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건 배상 목록입니다. 총 255만 원입니다. 3일 내로 지불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도 및 고의 재물 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소리쳤다. 2,500? 날강도 아니야. 도난당한 청동상 500만 원, 식재료비 150만 원, 잠금장치 교체 및 청소 비용 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모든 항목에 영수증과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제3자 감정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김태준이 중재하려 했다. 변호사님, 한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집니까? 따지지 않으니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감시 영상에 따르면 선생님의 아내인 박지혜 씨가 절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입니다. 고소하게 되면 그녀가 제1 용의자가 될 겁니다. 김태준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다. 서아가 모니터를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도와 있었다. 뒤에는 잠이 덜 깬 아이들도 있었다. 때맞춰 오셨네요. 최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들어오게 해서 한 번에 해결하죠.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와 서아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은커녕 내가 죽기만 바라는 거지. 서아가 차갑게 대꾸했다. 연기력이 떨어지셨네요, 어머님. 아까 전화로 욕하실 땐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던데 전혀 환자 같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무슨 며느리를 들여서 시어머니를 말려 죽이려고 하네. 최 변호사가 침착하게 휴대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까 전화 통화에서 들렸던 시어머니의 욕설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법을 시연해 드릴까요? 최 변호사가 녹음을 껐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즉시 잦아들었다. 시누이가 나서며 전략을 바꾸려 했다. 옳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무슨 오해가 있으면 앉아서 얘기로 풀면 안 될까요? 꼭 법정까지 가서 남들 웃음거리로 만들어야겠어요? 당신들이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순간부터 우리는 남이에요. 마침내 서아가 입을 열었다. 제가 떠날 기회를 줬어요. 이 길을 선택한 건 당신들이에요.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 행동에 모두가 놀랐지만 서아의 얼굴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소용없어요. 서명하고
돈 내고 가세요. 최 변호사가 타이밍 좋게 덧붙였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면 배상금은 감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꿈깨. 무슨 근거로 이혼이야? 내 아들은 동의 안 해. 가족법에 따르면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났을 경우 한쪽이 이혼을 강력히 원하면 가능합니다. 최 변호사가 여유롭게 대답했다. 저희는 관계가 파탄났고 유책 사유가 박지훈 씨에게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뿌렸다. 모두 지훈이 다른 여자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다. 박 씨 집안은 즉시 침묵했다. 지훈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건 신우이가 변명하려 했다. 분명 포토샵일 거예요. 원본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필적 감정과 진위 여부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녹음 파일 몇 개 틀어드릴까요? 예를 들어 박지훈 씨가 제3자와 통화한 녹음이라든가.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너, 날 감시했어? 마침내 서아가 냉소했다. 당신이 너무 부주의했던 탓이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이혼하더라도 재산은 반반 나눠야지. 이 집에는 내 아들 몫이 절반 있어. 최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보였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이것은 윤서아 씨의 혼전 재산이며 공증 서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결혼 후 5년 동안 박지훈 씨는 부부 공동 계좌에서 2억 원 이상을 인출했습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 이상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녀가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추궁하게 되면 이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 씨 집안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서아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매형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저희가 이혼과 배상에 동의한다면 안 돼. 신우이가 소리치며 막았지만 김태준은 계속해서 물었다. 고소하지 않고 저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최 변호사는 서아와 눈빛을 교환한 뒤 천천히 말했다.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 이혼하고 박지훈 씨는 빈손으로 나갑니다. 둘째, 배상금 전액을 즉시 지불합니다. 셋째,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고 외부에서 제 의뢰인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다. 꿈도 꾸지 마. 지훈도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최소한 재산은 반으로 나눠야지. 마침내 서아가 일어서서 지훈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왜 오늘 이 패를 공개했는지 알아요? 지훈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난주에 막 퇴사하고 친구와 동업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서아가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 이혼하면 당신은 아무런 수입원도 없고 창업 자금도 모두 동결될 거예요. 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창업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가 바로 제 대학 동기예요. 서아가 냉소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 투자금은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어요. 이것이 결정타였다.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박 씨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변호사가 타이밍 좋게 준비해둔 합의서를 꺼냈다. 이혼 서류와 배상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각자의 길을 갑시다. 서명하지 않으시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가리켰다. 법정에서 봅시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서명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펜을 빼앗았다.
서명하면 다 잃는 거야. 신우이도 울며 매달렸다. 오빠, 올케한테 빌어봐. 하루 부부의 연도 100년의 인연이라잖아. 서아는 이 추한 연극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더.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제 당신들이 서재에 들어가려 했던 건 대체 뭘 찾기 위해서였죠? 그녀가 지훈을 가리켰다. 집문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냥 좀 둘러본 것뿐이야. 이걸 찾으려던 거 아니고요? 서아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다. 바로 그 가짜 감정 평가 보고서였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서아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제가 일부러 거기에 둔 가짜 보고서니까요. 진짜 집문서는 이미 오래전에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뒀어요. 그녀는 가짜 보고서를 지훈 앞에 던졌다. 집가치를 낮춰서 이혼할 때 제 몫을 줄이려고요? 박지훈 씨, 날 너무 얕봤어요.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졌다. 지훈은 마침내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펜을 들어 합의서에 서명했다. 다른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저항을 포기했다. 최 변호사는 서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서류를 챙겼다. 배상금은 3일 내로 지불해 주십시오.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예상컨대 한 달 내로 처리될 겁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이후의 문제는 제 사무실을 통해 연락 주십시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박 씨 집안은 넉나간 사람들처럼 문 밖으로 나갔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나가며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너 이 모든 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지?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욕설과 신우이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점점 멀어져 갔다. 세상은 마침내 다시 고요해졌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아주 순조롭네요. 이제 저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빠서 다시는 윤서아 씨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서아는 창밖을 보았다. 박 씨 집안이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격렬하게 다투며 행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이제 1라운드일 뿐이에요. 절대 손해보는 건 못 사는 시어머니 성격상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의 사이다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주인공 서아 씨가 겪었던 답답한 상황이 지혜로운 대처로 통쾌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심야 정류장 채널을 찾아주시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뻔뻔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린 서아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